시간에는 우리가 그려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여기 B 단면입니다. B 단면이요. A 단면 같은 경우는 계단, 현관, 방에 대한 단면입니다. 이건 몇 번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얘는 넘어가고, B 단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 테라스하고 그 다음에 외벽, 그리고 바로 이 부분, 지금 다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여기 부엌 식당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여기가 지하실입니다. 보통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그러니까 주방 밑 아래가 지하실로 나옵니다. 주방 아래쪽이. 그래서 이렇게 X자로 이렇게 표기된 게 지하실이라는 뜻인데, 지하실이 여기까지 있고 단면선이 이만큼을 통과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실의 일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지금 바라보는 방향이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인면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이 부분. 그동안 우리가 그리지는 않았지만 여기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다 상부 구조물을 좀 그려볼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캔틸레버요. 캔틸레버가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 보시면 상부 구조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 상부 구조물을 좀 그려볼까 합니다. 그 상부 구조물이 있는 경우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상부 구조를, 그러니까 캔틸레버를 떠받드는 벽면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마룻대선이 여기 있습니다. 마룻대선이 여기 있고, 4,500, 그 다음에 3,200. 그러니까 즉,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대로 대칭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리는 거는 이렇게 그리는 거죠. 여기 높낮이를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것들이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드라이 에어리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 부분 보이시나요? 이건 뭘까요? 드라이 에어리어. 에어리어 영역이란 뜻이죠. 드라이, 건조한. 다시 말해서 지하실이 눅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실의 환기구란 뜻이에요. 지하실에서 나오는 그 눅눅한 공기를 환기시켜주는 환기구, 그걸 드라이 에어리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벽체가 이렇게 돌아갔죠. 요즘 말로 말하면 붙박이장. 옛날에 아예 이렇게 벽체를 막아가지고 장을 만들어서 썼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붙박이장이 되는 거죠. 이거 장롱입니다. 장롱. 그래서 여기 이제 옛날 건물은, 옛날은 이제 침대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불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불 여기다 쌓아두고 썼었습니다. 자, 그러면 B 단면을 볼때 보시면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있죠. 물매가 10분의 3.5고 처마가 600이고 단열재 두께는 거의 고정입니다. 거의 고정이에요. 근데 종종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들이 바뀝니다. 이 값들이 바뀌어요. 이거 자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쪽에서 바라보니까 테라스가 왼쪽, 지하실이 오른쪽. 자, 레이어부터 만들어 보죠. 레이어.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6번, 7번. 자, 1번은 중심, 2번은 단면, 3번은 마감, 4번은 문자, 해치, 단열재, 그 다음 인면. 자,
자, 선의 모양도 불러와야죠. 로드. 자, 이거 쓰시면 좀 편해요. ACAD ISO 0400이라고 하는 거 있죠? 얘 쓰면 좀 편합니다. 중심선을 얘를 쓰면 편하고요. 로드 히든, 로드 베팅.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줘 보죠. 단열재는 베팅으로. 자, 여기서 단열재는 녹색이죠? 아니, 파랑색이죠? 자, 맞춰보시죠. 원래 시험 볼 때 단열재는 파랑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까지 세팅해 봤습니다. 자, 레이어 세팅해 보시죠. 여기 마감 그린으로 되어 있잖아요. 실무에서는 마감을 파란색으로 씁니다. 마감 파란색이에요. 실무에서는. 이해되시나요? 근데 시험은 그린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용도하고 우리가 실무에서 쓰는 거는 거의 이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쓰는데 이 두 가지가 달라요. 마감 파란색, 그 다음에 여기 단열재가 시험 볼 때는 파란색으로 들어가지만 실제로 실무에서는 좀 마젠타를 쓰게 돼요. 그래서 조금 다르니까 그냥 그 정도 차이만 이해하고 도면을 그리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실무 들어가면 이제 막 화려하게 쓸 거예요. 예전에 어디를 보니까 그 벽체 안에다가 해칭색을 회색으로 써버리더라고요. 칠수선을 회색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회사로 들어가면 조금 달라지게 돼요. 자, 단면을 늘 중심으로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단면을 기본으로 선택해 놓고, X라인, 그라운드, 그 다음에 중심선, 라인 타입 스케일 40. 그러면 이렇게 딱 맞게 떨어집니다. 옵셋 1800, 다시 한번 옵셋 4500. 여기가 외벽이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옵셋 3200. 그러면 건물의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쪽은 쓸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이 도면이 여러분들이 꼭 그려야 될 도면이 바로 이거예요. 계단이 몇 계단인가요? 3개죠. 그럼 150, 300, 450이죠. 그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테라스 해놓고 플러스 600이라고 돼 있죠. 현관에서 플러스 600이라고 돼 있죠. 그라운드, 지표면에서 테라스까지 높이가 600mm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 거실 높이 보이시나요? 거실, 방의 높이는 플러스 750입니다. 현관에서, 테라스에서 150mm가 거실이 더 올라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단은 3계단이지만 계단의 높이가 150mm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계단 높이가 150이 아니고 그보다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200mm씩이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200, 400, 600. 이렇게 계단 높이가 종종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렇게 높이가 지정돼 있을 때, 이때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숫자가 괜히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라운드, 지표면에서부터 600mm 올라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빨리 계단 높이를 다시 만드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계단 높이를 150을 쓰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600 나누기 3, 그러니까 200mm가 되는 거죠. 계단 높이 200입니다. 자, 근데 다행히 단면도에서는 안 보이네요. 자,
그 다음 땅을 파고 내려가야죠. 옵셋 700mm, 옵셋 400mm, 옵셋 50mm, 옵셋 200mm, 옵셋 100mm, 옵셋 420mm, 옵셋 200mm, 다시 옵셋 100mm, 트림, 그리고 필렛. 자, 선택하고 마감, 트림하고 단면. 그러면 기초가 만들어졌네요. 자,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도면에서 보다시피 테라스의 높이는 600입니다. 그러니까 그라운드에서 옵셋 600. 자,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끝에서부터 어디까지요? 700mm까지 선을 타고 내려와야죠. 150, 옵셋 150. 자, 이렇게 일체형이니까 여길 다 구멍을 뚫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아랫부분이랑 동일하죠. 옵셋 미창 콘크리트 50mm, 옵셋 200mm 잡석 다짐. 똑같이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옵셋 어깨 부분 100mm. 자, 필렛. 자, 그 다음 나머지 다 선택해서 레이어 속성 바꿔주고요. 자,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옵셋 150mm. 이렇게 150mm를 올려야 여기가 온돌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 부분 어떤가요? 지금 얘가 그라운드죠. 근데 여기 공간 생긴 거 보이시나요? 네. 이런 건 이렇게 X자로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부분은 되메우기. 다 파냈다가 모자르기 때문에 다 덮었다는 얘기예요. 되메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나중에 뭐라고 써주냐면 디멘전 스타일, 자, 피트를 40으로 주고, 자, 텍스트 2.5 그대로 두고, 도트 1.5, 자, 큐리더.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성토 다짐. 이렇게. 성토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토는 흙입니다. 흙을 다시 메꾸어서 다졌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놓고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냅니다. 여기를.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기단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그라운드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여지껏 그렸던 건 어때요? 그라운드 아래쪽에 있었죠. 그죠? 비슷하거나 아래쪽에 있었는데 얘는 위로 휙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흙을 더 덮어서, 성토를 덮어서, 흙을 덮어서 다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 두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반자가 2400 올라가야죠. 2400 여기죠, 반자가. 그 다음 옵셋 800 렉탱글 1000콤마 350 X라인.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요 높이를 뭐라고 불렀어요? 테두리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옴돌, 반자, 그 다음 테두리보, 그 다음 지붕. 이런 순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벽이었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미러. 이거 대칭해서 이렇게 정의해서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죠? 이렇게 정의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올려버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붕 라인을 설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후자를 쓰는 겁니다. 물론 나는 이거 미러해서 쓰고 싶어요.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대칭해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도 쓰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도 시험은 합격이 나요. 저도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시험에 다 합격하더라고요. 감점 요인 없이. 저도 기준을 못 잡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저는 이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판단 들어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간에 이렇게 잘라내야 되겠죠? 자, 이렇게요. 트림. 이만큼은 이제 필요가 없네요. 그 다음 옵셋 처마가 600. 자, 라인 아래로 250, 수평으로 150, 옵셋 150. 그러면 자, 트림하고 나머지 필렛. 그러면 이와 같이 자, 만들어집니다. 옵셋 150, 자, 필렛 선 연장하고요. 자, 이런 경우는 X라인 호리젠탈 옵셋 500, 자, 옵셋 10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붕 끝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처마하고 지붕 끝에까지.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상부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요. 이 부분 똑같아요. 옵셋 150. 그 다음 이렇게 150. 라인. 자, 이렇게요. 얼마를 올리냐면 여기 150에 벽돌 2장 높이. 벽돌 2장이면 70에 70, 140이네요. 그럼 150만 올리면 되겠군요. 자, 300.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체형 구조니까 여기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선을 쭉 그리는데 이 선은 인면선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는 마감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렉탱글 골뱅이 36,36 다시
렉탱글 45,45 이동하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10mm 위로 올라가야죠. 자, 밀어 이동하기. 자, 여기죠. 그리고 라인을 그리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이 안쪽은 마감, 이 바깥쪽은 인면, 그 다음 옵셋 20mm, 15mm, 자, 필렛, 라인. 자, 마감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이때 얘는 은선이 되는 거고, 그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옵셋 20mm, 아니 20mm 말고 옵셋 15mm. 여기도 15mm, 여기도 15mm, 여긴 20mm. 이렇게요. 조인, 다시 필렛. 자, 이 선을 기준으로 트림으로 자르면 돼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이때 이 가운데만 이렇게 은선으로 줍니다. 자, 여기가 어떤 데라고요? 햇빛을 가려주고 비를 피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결국은 빗물이 고이겠죠. 이 끝에다가 빗물이 빠지도록 선움통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선움통을 그려야 되는데 선움통까지는 굳이 안 그려도 돼요. 선움통이 150mm 짜리입니다. 두께 150mm, 직경 150mm 짜리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굳이 여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조인을 할까요? 필렛. 자, 이런 모습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인면으로 들어옵니다. 결국은 마감선까지 표현하면 이런 모습으로 들어와요. 방수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래야 빗물이 고여서 선움통으로 해서 빠져버리겠죠. 이해되셨나요? 여기 단면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죠. 마감까지 딱 그려보시죠. 여기 있는 이 마감선은 어디까지 들어가면 될까요? 이 안쪽에 문이죠. 창문이죠. 그죠? 여기 거실에 있는 이 창문까지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하실로 들어가야 돼요. 자, 지하실로 들어갈 건데 일단 단면을 다시 한 번만 살펴봅시다. 자요. 여기서부터죠. 그죠? 자, 확대해 봅니다. 지금 똑같이 중심선을 공유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똑같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옵셋 100mm. 이렇게요. 매치 프로퍼틱스.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잡석다짐하고 얘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있다 보니까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자, 얘도 여기까지 옮겨주고요. 철근 콘크리트이다 보니까 여기가 철근 콘크리트고 여긴 온돌이죠. 그러니까 온돌 이 위쪽으로 자르고 철근 콘크리트는 이렇게 하나가 되게끔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똑같아요. 자, 옵셋 2400. 반자 높이가 2400이죠? 네, 여기까지 2400 이렇게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보시는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이 똑같이 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기초가 줄기초가 있고, 그러니까 가장 쉽게 쓰는 게 줄기초예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쓰는 건 줄기초지만 이렇게 지하실 같은 경우는 온통 기초라고 합니다. 바닥면 전체가 다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옵셋 400 이렇게 400이 내려와 버립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옵셋 200 이렇게요. 필렛 처리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요. 400이죠? 여기 400입니다. 그러니까 바닥면 전체가 기초가 되는 거죠. 옵셋 밑창 콘크리트 50mm, 다시 옵셋 200, 잡석 다짐 200mm, 옵셋 100mm, 어깨 부분이죠? 필렛. 자, 선택해서 마감으로 바꾸고 트림으로 하고 여기는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기 지하실의 기초가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 마감해야죠. 옵셋 20mm. 자, 여기는 20mm로 마감하고, 자, 지하실이다 보니까 습기가 많이 차죠. 옵셋 15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자, 다시 한번 이 아래쪽도 옵셋 15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자, 조인 선택하고 연선으로. 그러면 끝나게 됩니다. 요게 지하실 구조일 때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라인. 똑같이 라인을 따라 그려야 되겠죠? 인면선입니다. 이렇게요. 여기까지 그대로 얘가 인면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요. 인면으로 그려지고, 옵셋 300 렉탱글 마이너스 900 콤마 2100. 바로 이 부분에 벽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옵셋 40mm 라인. 자, 이런 모습이죠. 옵셋 900 옵셋 60 서클 반지름 30 다시 서클. 자, 트림. 그러면 인면으로 된 방문이 완성이 되겠네요. 방향이 뒤집어졌나요? 네, 방향이 뒤집어졌네요. 이건 대충 밀어. 이때 예스. 그러면 방문의 방향까지 네, 이렇게 적당히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도 적당히 이렇게 놓으시면 큰 문제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긴 주방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해치 유저 디파인. 자, 150에 150 더블에 해치 이렇게요. 300으로 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200으로 주셔도 되고. 자, 셋 오리진에서
원점 맞춰주시고, 그러면 자, 기본 구조물이 완성이 됐네요.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를 다 메꾸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거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면도를 그릴 겁니다. 이번에는 남측 인면도를 그릴 겁니다. 지금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당연히 해치는 다 빠졌고 여기에 난간 빠졌죠? 아, 여기도 저길 그려야죠? 자, 이것까지 그려볼까요? 이렇게 마감선을 그리고 여기 마감선 그리고 얘는 인면입니다. 여기에다 뭘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해치를 넣으시면 돼요. 패턴이고, 자, AR, 자, BR 스탠다드 1. 자, 이렇게요. 벽돌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여기에 맞춰서 아니다, 굳이 맞출 필요 없겠구나. 자, 이렇게요. 그래야 여기가 끝나게 됩니다. 여기 난간 그리시고 창문 그리시고 온도 그려주시고 여기 지금 저기 빠졌죠? 걸레바지도 빠져있죠? 걸레바지 그려주시고 이 위에 반자 그 다음 기와까지 그려야 비로소 끝나겠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자, 이번엔 인면입니다. 남측 인면이에요. 보시면 중심선이 자, 왼쪽에 벽면이 있고 오른쪽에 벽면이 있고 오른쪽에 벽면이 있고 여기는 없고. 자, 카피. 옵셋 3500 1500 4500 4000 그 다음 여기서 왼쪽에 벽면이 있고 얘는 오른쪽에 있고 여기도 오른쪽에 있고 옵셋 320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이렇게 벽면까지 그려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지붕이 올라가야죠? 이렇게 지붕이 지나갑니다. 지붕이 여기 있고, 지붕이 제일 낮은 데가 여기 있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처마가 밖으로 나가야죠? 옵셋 600 처마까지. 근데 처마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확인해서 처마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필렛 처마가 여기까지죠. 이런 식으로 다시 볼까요? 자, 트림 중심선 바로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건 벽선이고, 자, 이렇게 처마죠. 자,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졌네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 부분 여기 중심선에서 여기까지가 750 떨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옵셋 750 해서 이렇게 뒤로 물은 다음 카피. 자, 중심선 붙잡고 복제하니까 네,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붕의 라인이 이렇게 있다는 뜻입니다. 옵셋 250. 자, 필렛. 지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뒤쪽이 누구랑 맞아요? 여기랑 맞춰 있죠. 그죠?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쪽이 보인단 말이죠. 이 뒤쪽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필렛. 이런 식으로 뒤에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요 부분은 지붕의 반대쪽이 보이는 겁니다. 지붕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다시 보시면 지붕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요 끝부분이 보이고 어떻게 돼요? 이 안쪽, 여기가 보이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표현해야만 합니다. 투상이기 때문에. 이거 안에서 감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잘 확인해 보시고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옵셋 150, 그 다음에 나머지 옵셋 36, 트림, 그 다음 해치, 유저 디파인 70mm. 와, 다시. 그리고 더블 빼고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옵셋 36mm 지우고 이런 식으로요. 36mm. 왜 36?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입니다. 그죠? 슬라브의 두께, 지붕 슬라브의 두께가 150이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처마 돌림이요. 처마 돌림이 36mm죠? 네, 36mm. 그 다음에 나머지 합판으로 이렇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판이 70mm 간격으로 이렇게 막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얘의 원점이 이렇게 70mm 간격으로 합판이 이렇게 막히게 되면 됩니다. 이게 반대 지붕 안쪽, 지붕 안쪽의 모습이 이렇게 생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지붕 라인을 그려보시고, 자, 그 다음 옵셋 600mm 테라스죠. 자, 테라스를 이렇게 600mm를 그립니다. 네, 문제는 여기죠. 여기서부터 계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적당히 위치를 잡으시면 돼요. 저 같으면은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 중간쯤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300mm, 200mm. 자, 필렛. 자, 이런 모습이네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 옵셋 750mm. 온돌이죠. 이와 같이 온도를 표시하고, 다시 옵셋 2400mm 이와 같이 반자 표시하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은요, 바로 이렇게요. 여기까지네요. 중심선을 조금 더 오버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진 않아요. 다만 중심선에서 조금 더 나와 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50이죠. 여기까지가 420입니다. 그러면 얘는 350보다는 크고
420보다는 작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건 여러분들 편의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옵셋 400. 자, 트림으로 끊고. 자, 이렇게 되겠군요. 자, 여기도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벽돌 쌓기가 들어가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상부 구조물을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상부 구조물을 그려야 됩니다. 옵셋 300, 150, 150해서 300mm짜리 상부 구조물을 세웁니다. 이렇게요.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이 부분. 첫 번째 계단까지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트림으로 끊고 여기도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안 보일 테니까 이렇게요. 여기 상부 구조물 바닥 150, 위로 올라간 거 150, 그래서 총 300mm입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평면도를 다시 보면 여기가 단면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도 기둥이란 뜻입니다. 300, 즉 600mm짜리고 여기가 폭이 200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옵셋 200 이렇게요. 200mm짜리 트림으로 여기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00mm짜리 상부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기둥의 역할이고 얘는 벽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부 구조가 들어가겠고요. 자, 그 다음에 300이잖아요. 그러니까 100mm씩. 그 다음 다시 10mm씩. 자, 그 다음 얘는 해칭선으로 이렇게 해칭선을 그려주시면 여기가 상부 구조입니다 라는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나머지는 이제 개구부를 그리면 되죠. 자, 렉탱글 여기는 1200에 1200입니다. 골뱅이 1200에 1200. 자, 이렇게 중간에 선을 하나 그리고 이동하기 미드 포인트에서 자, 이렇게 미드 포인트로 여기에 창문이 있고 다시 렉탱글 2400, 2400 다시 여기 중심선에서 여기 중심선까지 선을 그리고 이동하기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까지 다시 지우고 다시 선을 하나 또 그리고 카피, 이번엔 복사하면 되는 거죠. 미드 포인트에서 자, 미드 포인트로 그러면 개구부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개구부에다가 창문을 그리면 되겠고 그 다음 나머지 여기다가 이렇게 난간을 그리면 완성이 되겠네요. 난간은 어디까지 그려지냐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난간을 그리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난간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